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 뭐 급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몇몇 종목으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금이 몰려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쪽은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. 아무튼 근데 뭐 나스닥이나 대장들은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 마감했다, 뭐 잘 오르고 있다라고 봐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뭐 보시다시피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았을 거고 하락 종목 수는 적었을 거고요. 다시 IT 빅테크가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그죠?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고 반면에 이제 재밌는 점은 뭐 각종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요즘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요즘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고용지표, 그죠? 미국에 조금 둔화되고 있는 고용지표, 이건 사실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중국의 물가지표가 굉장히 크게 둔화된 거, 이런 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, 그죠? 이런 점들 때문에 국제유가는 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.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4% 넘게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.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은 Fear and Greed Index CNN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78까지 올라갔죠.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5를 찍으면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75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, 그죠? 75 찍었으면 이 계속 이 숫자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림 그리드에 터치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한다 이런 건 아니죠, 그죠? 이런 거는 끝을 볼 수 있다. 한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, 다만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시장이 확 또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강하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전 투자에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. 하방 투자의 타이밍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. 특히 나스닥은 어젯밤 뭐 쌍고점 가능성 있었는데 쌍고점이 아니고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저항을 넘어가니까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. 저도 그래서 어젯밤 장 초반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바로 포기하고 포지션 정산하고 바로바로 잡으렸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빅테크가 오르면서 다시 쏠림은 심화가 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젯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국채 발행 됐죠. 국채 발행 미국 국채 발행했는데 금리들이 괜찮았습니다. 대규모 국채 발행하는데도 꾸준히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. 3개월물 5.1%, 6개월물 5.1%, 3년물 4.2%, 10년물 3.7%로 이렇게 각각 발행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심하게 역전이 돼 있죠, 그죠? 어떻게 3개월, 6개월 물 금리가 5.1%인데 10년물이 3.7%냐?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 참 워낙 오랫동안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겪어오다 보니 이제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. 어느덧요.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. 그죠? 이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언젠가 정상으로 회귀할 거고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시장은 좀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. 아무튼 지금 시장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런 데에서도 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5.1%가 나왔고요.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연준의 RRP 영래포에 있는 돈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으로 이동을 하면은 시중의 유동성 구축 효과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긴축에 대한 어떤 그 긴축에 대한 그런 부작용, 긴축 효과 이런 게 아예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RRP에 있는 돈이 재무부로 빠져나오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어제 금리 보면 5.1 이거밖에 안 됩니다. 지난주에 발행했던 게 한 5.2 정도 됐었고 이번 주에 5.1 정도 됐으니까 RRP 금리는 참고로 지금 5%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기준금리 하단선 5%니까 이 정도 금리 차이면 사실상 RRP에 있는 돈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. 물론 돈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상식입니다. 5%하고 5.1%, 5.2%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더 높기 때문에 RRP에 있는 돈들은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
네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MMF를 통해서 MMF를 통해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죠. MMF 돈들이 RRP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돈이 결국 일로 빠져나올 거냐 말 거냐인데 사실 MMF라는 어쨌든 뭐 요런 상품을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어떤 그 실전적인 투자에서는 다양한 좀 제한이 많습니다. 법적 제한도 있고 제도적 제한도 있고 아니면 뭐 현실적인 제한도 있죠.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이런저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금리 차로는 MMF에 있는 돈들이 RRP에 있는 돈들이 이쪽 재무부로 빠져나오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정도 금리 떼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히 재무부가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정확하게 얼마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돈이 뭐 구축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양의 그 유동성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구축되고 있을 것이다. 우린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. 연준과 재무부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죠? 재무부에서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채권 발행 조금만 덜 할게 라고 하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또 그리고 연준에서도 뭐 그래서 자꾸 야 금리를 이번에 스킵할까? 뭐 금리 인상을 이번에 좀 스킵할까?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번에 금리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얘네가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해 버리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. 이런 걸 의식해서 지금 뭐 스킵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죠?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. 물론 지금 이런 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이 약간 다소 비이성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 CNN 지수 이런 걸 보세요.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? 78을 찍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제 주식시장은요. 그냥 이제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올라간다. 추세가 좋으니까 올라간다. 야, 잘 올라간다.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잘 보이지 않죠. 뭐 중국의 지표가 안 좋다. 고용 시장이 뭐 좀 흔들리고 있다. 이런 거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. 주식 시장은 이제 오직 좋은 것만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다소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참고로 이제 그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는데요. 본격적으로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75 찍었을 거고요. 지금 3이 더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스트림 그리드를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죠. 그죠? 예. 통상적으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으면 익스트림 중에 익스트림까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더욱더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다는 사실은 조만간 변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지금 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과잉하구나 혹은 중장기적으로 과잉하구나 너무 많이 올랐구나라는 신호인 거지. 이 신호와 우리의 이런 신호의 발생과 우리의 실전 투자는 분명히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그죠? 실전 투자에서는 구체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거니까 언제 매수할 거냐, 언제 매도할 거냐, 구체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으니까 야 국제유가가 빠지니까 나는 하방 베팅을 한다. 그 주식을요.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험 관리 필요합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얼추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 어젯밤에 이제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관리를 다시 했는데요. 이건 나스닥인데요. 어젯밤 장 초반에는 사실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묘했습니다.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요. 그냥 이제 장 초반부터 미국 S&P와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의 갭상승을 하더라고요. 큰 폭의 갭상승하는 거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장 초반에 일단 제가 어제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제가 했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갭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죠.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하는 건 일단 하방을 당장 포기할 만한 근거는 아닙니다. 그죠? 여기서도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또 하방 포지션 괜찮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 재밌었던 점은 이 비교적 큰 폭의 갭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작았다라는 겁니다. 변동성이 크면 얼마든지 하락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젯밤은 독특하게 지난주 금요일과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어요. 큰 폭의 갭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어요.
변동성이 작다는 건 통상적으로 하락을 잘 안 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 0 작네, 0 비리비리하네 이거 보고 야 이건 아니다. 갭상승 출발해서 이건 레벨업을 굳히겠다라는 의도라는 거를 일단 변동성이 작다는 걸로 그렇게 좀 인식을 해서 어젯밤에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 보다가 하방 포지션 청산하고 다시 잤습니다. 다시 잡으면 돼요, 그죠?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레벨업을 했고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. 변동성을 장 초반엔 살짝 죽였으나 결과적으로 변동성 참을 수가 없죠, 그죠? 보시다시피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한 상황인데 변동성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장 초반에 조용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장 막판 되니까 자꾸자꾸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워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.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급등할 때, 급등해야 될 때 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은 올라가면 차분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급등이죠, 그죠? 잘 급등하고 있고 S&P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이 됐단 말이죠. 금요일 날에. 그러니까 위에 저항 없으니까 급등하고 있고요.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. 또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랠리를 하니까 러셀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갔는데 이것도 건전한 조정의 모습입니다. 한 2거래일 동안 5일선 지지력 테스트했고 이제 또 급등하는 게 또 다시 급등할 날이 남은 거죠, 이제, 그죠? 그래서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. IT 빅테크와 뭐 나스닥이 강했던 걸 보면은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FOMC 회의가 있는 걸 보면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, 물가가 낮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주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죠.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뭐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.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나리오는 FOMC 회의 뭐 직전 혹은 FOMC 회의까지 열심히 좀 오르다가 이 상태에서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 순간이 어떤 재료 노출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. FOMC 회의가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서 등장했던 거는 좀 여러 번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월달 FOMC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, 그죠? 2월달 FOMC에서 이때 그죠? 2월 FOMC에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몇 달, 뭐 거의 한 달 동안 시장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FOMC 회의 전에 거의 한두 달을 올랐단 말이죠. 그러고 나서 FOMC 회의 나니까 거의 한 달 빠졌단 말이죠. 이번에도 그런 흐름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, 이런 시세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일단 시세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딱히 뭐 기술적으로 특별히 점검할 건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저항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.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함부로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고 하방 투자는 위험 관리하셔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아무튼 너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시 시장의 쏠림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애플하고 구글만 오르잖아요, 그죠? 애플하고 IT 빅테크만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애플하고 IT 빅테크가 오르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나는 뭐 다른 종목을 산다, 나는 뭐 은행주를 산다, 나는 뭐 소외된 무슨 종목을 산다, 그러면 안 되죠, 그죠? 지금 애플 사기도 부담스럽고 소외된 종목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, 그죠? IT 빅테크 잘 나가니까 지금 사면 되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어떤 역사적 고점 뭐 그런 자리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은행주라든가 뭐 그 외에 소외된 친구들을 사기에는 지금 특정 종목으로만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안 갈 거고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죠?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FOMC 회의고 뭐 CPI고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어젯밤에 보시면 장대양봉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완전 레벨업이 됐습니다.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 했으니까 완전 레벨업이 됐다라고 표현은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자리 일단 돌파한 척한 이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말랑말랑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죠, 그죠? 여전히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척 했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에 대해인가 그 본격적인 역사적 랠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. 그죠? 기술적으로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됐다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 레벨업 한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제 아마 처음으로 돌파한 척 한 걸 겁니다. 양봉으로요. 이 의미 있게 돌파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
아직 이 양봉이 딱딱한 양봉이 아니고 좀 말랑말랑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.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오버슈팅일 수 있는 거죠. 지금 보시면 역사적인 고점을 언제부터 넘어왔죠, 이게? 이 12월 올해 들어와 갖고 지금 6개월 동안 오르면서 한 번에 전고점까지 갔는데 여기서 또 더 오를 수 있다. 한번 우리 일단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속도가 좀 빠르기도 너무 빠르고 이 무거운 저항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? 지금 한 2주 정도? 2주 정도 저항 소화한 것 같죠, 그죠? 5월 말부터 해서 한 2, 3주 정도 저항 소화하고 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한 척 하는 건데 가능한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살펴봤고, 하여튼 애플 레벨업 됐습니다. 애플 레벨업 됐고 뭐 다른 종목들도 신나게 다 잘 오르고 있죠, 그죠?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, 은행주들도 어제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지역은행들 주가인데 아무튼 어딘가에 이제 저항은 또 누적되고 있네요, 그죠? 저항 누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중에 조정입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은행주들도 잘 버티고 있다. 특별한 일은 없고요. 어젯밤 재밌는 거 이제 변동성 지수가 좀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이거를 잘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. 그 사실 장 초반부터 해서 장 초반에 미국 갭상승 출발하자부터 이 그 빅스가 크게 갭상승 출발했거든요. 지도 따라서.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사실 시장이 그 어젯밤에 빅스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는 아마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그거 외에는 설명이 좀 잘 안 되긴 해요. 이게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게 그 빅스는 원래 그 지수가 천천히 짜불짜불 조금씩 올라가면은 빅스는 잘 죽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시장이 짜불짜불 조금씩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확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빅스도 어느 순간에 같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죠.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빅스가 오른 것 같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런 모습 나오면은 조만간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빅스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 좀 자주 보긴 했었죠, 그죠? 이런 모습들. 하여튼 이게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빅스가 여기 어딘가에서 3,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보하고 반등이 일단 튀어 올라왔으니 또 어떤 그죠? 물론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고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고 이게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 갖고 되돌리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 어떤 하방 투자자들이 일단 뭔가 어떤 그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그런 빅스의 움직임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.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독일 증시 이런 것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. 그죠? 어젯밤에 또 다시 올라가서 저항 돌파한 척했고 이런 모습입니다. 더 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, 그죠? 전반적인 내용들 다 확인을 했고요. 뭐 달러와 금리는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 딱히 뭐 살펴보진 않겠습니다. 한국 증시 볼까요? 한국 증시는 일단은 오늘 갭상승 출발하겠죠, 그죠? 갭상승 출발은 하긴 했고, 다만 이제 문제는 코스피는 이제 전일 만들어놨던 장대 음봉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. 이 사실 지금 이게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. 사실 좀 요렇게 보는 게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345를 중심으로 해갖고 위아래로 5포인트씩 이렇게 박스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제 생각엔요. 이런 기준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345라는 자리는 어쨌든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하루에 막 위로 5포인트, 아래로 5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특정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345 부근의 어떤 그런 뭐 돌파한 착 시도 뭐 아니면 뭐 이 자리에 대한 공방전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어제 나온 음봉이 있고요. 요 음봉에 대한 이런 부담을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오늘의 관건이겠죠. 그래서 오늘 뭐 봐야 될 건 뭐 그렇습니다. 이런 음봉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풋옵션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3거래일째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을지, 이런 자리 어딘가에서 자그마한 어떤 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, 매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,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죠, 그죠? 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항이 여기 위쪽에 있는데 아직까지 위쪽 저항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고 있는데, 올라가 봐야 이제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약간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. 하여튼 시장은 강합니다, 그죠?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해요. 버티면 안 됩니다. 이런 이야기 맨날 드리던 이야기니까
짧게 이야기하고요. 환율은 당연히 뭐 주식 강하니까 원화도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좀 슈팅성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FOMC 회의 등을 앞두고 슈팅성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, 이 원달러 환율도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로 좀 가는 그런 게 좀 있긴 있고, 이 주식 시장도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달려오면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좀 처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, 뭐 그런 걸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기대는 할 수 있지, 그렇다라고 해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티면 안 됩니다.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얼추 다 이야기했고, 하여튼 지금 제가 뭐 FOMC 회의고 뭐 미국의 물가지 표고에서 뭐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, 그냥 이벤트 발생하고 나면 시장 방향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,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불꽃놀이 터트리면서 불꽃놀이 한참 더 진행하다가 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, 안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,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